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공소 취소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자료 85번 먼저 85번부터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공소 취소는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심 절차라든지 파기환송 후 절차에서는 공소 취소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재심이라고 하든 파기환송이든 기왕에 어떤 1심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가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럼 공소 취소는 서면으로 하고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이 서면주의와 구술주의, 서면 또는 구술이 적용되는 거 세 가지는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상소 포기 취하는 서면, 공판정에서는 구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 단 피고인이 재정, 공판정에 있을 때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유리 또는 동의가 있으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공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고요.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취소 후에는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재기소 금지의 규정이 있는데 329조에 일단 공소 취소 후 재기소 금지, 그리고 이런 재기소 금지 규정은 공소 취소 후 동일성이 미치는 다른 범죄로 변경 기소 시에도 적용된다. 예로 들면은 강도로 기소했다가 공소 취소를 합니다. 어떻게? 동일성이 미치는 절도로 기소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도 똑같이 재기소 금지가 미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재기소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뒤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개의 범죄, 실체적 경합. 항상 수개면 실체적 병합범을 의미하는데 실체적 경합범 가운데서 일부에 대한 공소사실 철회, 이것은 범죄를 통째로 빼는 거니까 이것은 공소 취소로 봐야 되고,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 취소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을 때는 공소 취소로 간주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보겠는데, 공소권 남용은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 적법,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한 경우, 이때는 327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것을 적용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건데, 성명모용이나 공소장 불특정,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런 것들은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다. 즉 적법한 경우가 아니어서 공소권 남용합니다. 똑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공소권 남용은 이거 하나만, 구체적 공소권설이라는 학설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공소권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소추재량이 현저히 일탈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소추재량의 현저한 일탈과 관련해서 검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된다. 즉 직무상과실, 중과실, 이것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고요. 네 번째, 실제 판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함정수사 유형 중에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차량 절도, 수배 중인 자를 검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징역 6개월 선고되니까 2개월 만에 가석방을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곧바로 긴급 체포해서 차량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은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위법한 경우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성명모용 아니다, 소추재량의 현저한 일탈, 미필적으로나마 고의 있어야 되고 직무상과실, 중과실로 부족하고, 실제 공소권 남용 인정 사례 이거 딱 하나 밖에 없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수사 이외에. 그 다음 공소장 일본주의를 적용하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규칙에만 규정됐고 배심제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도에 도입됩니다. 도입이 됐고 아직도 법률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첨인여의 금지, 첨인여의 금지에서 첨부, 인용, 여사기재를 금지하는데, 그런데 이 여사기재는 법률에는 없어요. 규칙에는 첨부와 인용만 되어 있는데 여사기재도 금지된다는 게 판례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시 327조 이유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데, 우리 판례는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다만 공소장의 첫머리를 불필요하게 장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유일하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실제 위반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머리를 가장 길게 쓴 거, 보통은 한 반 페이지나 길어도 한 페이지인데 14페이지를 썼다. 이 경우에도 불필요하고 장하게 나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였어요.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1심 증거조사가 완료. 공소장 일본주의가 1심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 증거조사가 완료,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책문권 포기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에 관한 원칙, 즉 1심의 공소제기에 대한 걸로 항소심, 파기환송 후 재심 절차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즉심과 직결심판의 정식, 약식 청구. 자, 보면은 즉심 청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1심 가는 경우, 약식 있고 약식에 대한 정식으로 가는 경우 있는데, 이 세 개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라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 역시 적용이 안 된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판시,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가 있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원이 계속 보관했다. 그래도 그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소가 무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표현이 뭐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에 대한 판례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정리했고, 그 다음 공소제기 후 수사까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소제기 후에 임의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어떤 피고인 신문, 검찰청에서 피고인 신문하는 것도 된다는 판례고, 임의수사는 원칙으로 허용되죠. 근데 딱 하나, 증인의 공판정 진술을 번복시켜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검찰청에서 진술을 번복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위법수사인데, 위법의 근거가 공판중심주의, 공정한 재판, 직접주의, 반대신문권 침해, 당사자 대등에서 공공직 반땅까지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번복시킨 수사 이후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다시 증언을 하면 바로 새로운 증인의 증언 자체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술 조서만큼은 증거동의 없는 한 위수정. 그래서 이 진술번복 조사는 증거동의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앞에 우리가 반대신문권 침해는 증거동의로 살릴 수 있다 하는데, 이 공공직 반땅 가운데 반대신문권 침해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동의 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번복 조서가 증거동의 없는 한 위수중이라고 하니까 자필 진술서를 받았어요. 자필 진술서도 본질이 똑같다. 증거동의 없는 한 위수중이라고 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중죄로 입건해서 피신조서로 받았어요. 그러나 피신조서 역시 본질이 진술번복 조서니까 마찬가지 증거동의 없는 한 위수중이고, 공소제기 후 검사에 의한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216조 2항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 구속 시, 그 다음에 218 임의제출문 압수는 해석상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수임 판사죠. 공소제기 후에 영장 전담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했다면 이것도 위수중 처리를 한 게 판례다까지 정리하고, 한번 문제는 208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번 보겠습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 사실을 일부를 빼려면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소 취소로 해야 되지 공소장 변경 일부 철회는 아니라고 했고, 공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바로 재심 소송 파기환송 후 절차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공소 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
원래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했다. 그러면 잘못된긴 했지만 공소 취소 간주, 공소기각 결정해줘야 된다 했고요. 다음 공소 취소 후 공소기각이 결정이 확정된 후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판결이죠. 재기소 금지 위반.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공소 취소 후 종전의 범죄 사실을 변경하여 사실 동일하게 동일성 있는 범죄로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도 적용되고,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 확정 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요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중과실로 족하고 아예 부족,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번 답 나왔네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 단체 활동이 공선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존중. 각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단체 활동 계속 자의적인 공소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권 남용 하나, 차량 절도, 무면허로 기소, 유죄, 가석방, 긴급체포에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절도로 기소한 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검사가 관련 사건을 함께 기소하는 것을 강구하고 따로따로 기소했다. 자의적인 공소권으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동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부만 기소했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거 함정사 이외에 딱 하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자,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범죄 사실 중 일부 무혐의 결정이 있고 항고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동일 혐의 고소,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이런 거죠. 이 무혐의 결정, 이 불기소 처분은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고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기왕에 고소를 터잡아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래도 공소권 남용 아니다. 일단 결론만 봐도 공소권 남용, 이렇게 구체적 판례로 나왔을 때는 공소권 남용의 사례 딱 한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공소 제기의 효과 중 타당하지 않은 것. 이거 앞에서도 본 건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소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기각 판결이고, 그런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안하는 방법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앞에 했죠. 공소 제기에 현저한 어떤 거 구술에 의한 거, 구술에 의한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 요즘에 CD 등 전자매체에 의한 거. 이런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무효이고, 설령 변론 없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가 안 되는 거. 이게 두 가지, 전자매체에 의한 것과 구술에 의한 것 최근에 나왔고, 그러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된다. 무효이지만 치유가 된다. 그것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했어요. 두 번째, 공소 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 제기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효력은 공소 제기한 자만 미치고, 그러니까 공소 제기는 공소 제기된 자, 진범이든 아니든 이 피고인에게만 미칩니다. 피고인에만.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뭐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는 누구에게? 공범에게도 미친다. 이게 유일한 예외입니다. 세 번째, 공소제기의 현저한 방식 위반. 이러한 절차 이외의 공소제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검사가 협박죄로 기소했다가 공갈미수로 변경을 신청. 그러면 공갈미수죄 하자는 치유된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그러니까 1심 여기에서는 고소를 취소된 협박죄.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이죠. 이걸로 기소했다 하더라도
항소심 선고 전까지 공갈미수로 변경됐다. 그러면 친족이 아닌 이상 이 공갈미수는 비친고죄죠. 그러면 비친고죄에는 고소가 취소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자는 치유되고 적법하다. 근데 이제 이와 유사한 게 최근에 고소 취소된 폭행죄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상해죄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때도 공소제기 하자는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 범인 직무 유기와 자기 범인 범인 도피 이외에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 사안도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검사는 형법을 깨버립니다. 범인 도피죄가 아니라 직무 유기죄로 공소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적법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사안이 일죄 일부 기소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역시 그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체 판결, 유무죄 판결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예외가 바로 이제 과거 친고죄였던 강간죄만큼은 이 폭행 협박으로 기소하면 공소장 변경이 없는 한 이 폭행 협박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였으니까 이것까지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1번. 피고인 갑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 A는 공판정에 출석하여 뇌물을 받은 내용이 없다. 추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증언을 했다. 공판기일 이후 검사는 공판기일 이후 A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진술을 번복시켰다. 그래서 그 진술, 이게 진술 번복 조사에 타당하지 않은 거. 공소 제기 후라도 이게 탈법 목적 없는 참고인 조사는 허용되는 게 원칙이고,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 일방적으로 번복시켰다. 이 진술 조서는 공공직 반당, 당사자 대등 침해, 공공직 반당이니까 그 중에 하나. 검사가 일방적으로 A의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진술 조서는 공공직 반당,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반대 신문권 침해한 위법 수집 증거고, 설문과 같은 검사 작성 A에 대한 진술 번복 조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증거 동의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공공직 반당이지만 증거 동의 대상은 된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만일 A가 다시금 공판정에 출석해서 종전에 행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갑의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증언이죠. 그 증언은 경우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새로운 증언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공소 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소 제기 후 피의자로 신문 작성한 진술조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 능력이 있다.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별도 피고인 신문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검사 사경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 자, 공판기 준비기일,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 후 유리한 내용을 추궁, 일방적으로 번복했다. 진술 번복 조서, 증거 동의 없는 한 위수 중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 제시 없이 할 수 있다. 이거 사실 이석기 내라는 문제, 문제가 좀 웃기죠. 공소 제기 후 수사 판례는 아닌데도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지문 자체로 맞죠. 그래서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공소 제기 후 수사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또는 사경이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 216조 이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것,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 없고,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 능력이 있다. 똑같은 문제네 앞에. 그 다음에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판단은 수소업원, 즉
관할지방법원 판사, 수임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 권한은 수소법원의 정권 현재 심리를 하고 담당 법원의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14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법원, 헌법 12조 1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영장 발부하고 그 다음에 명령장이라고 했죠. 공명수허. 검사의 신청 요구하지 않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 압수수색 위수 중이죠. 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고 그를 다시 소환하여 공범 등의 활동 등에 대한 신문을 하면서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 이것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사항이죠.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신문소서와 실질적으로 같다.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바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위수중, 실질적으로 피신조서고 진술의 임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수중 처리한다. 갑자기 앞에서 배운 게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피신조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위수중 처리.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않았을 때는 진술의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한다. 네 번째,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한 후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번복시키는 진술조서. 그 원진술자인 종전증인이 법정에 출석 증언을 하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증거 능력이 있냐? 아니죠. 공공직판당 증거 동의 없는 한 위수중이다. 이렇게 해서 공소 제기 후 수사에 관한 문제까지 일단 봤고요. 다음은 공소시효에 관한 서브자료 89번 정리입니다. 일단 공소시효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 2515107531 주민번호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고, 여기는 이제 사형, 무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5에서 10년, 5년 미만의 징역금고. 그 다음 그대로 타고 가요. 10년이 넘는 자격정지, 5에서 10년 자격정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벌구과몰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해서 일단 외워두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2015년 7월 31일 이른바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해한 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범은 제외되고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도살인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본 개정 이전에 행하진 범죄,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는데 이걸 부진정 소급효라고 해요. 그래서 부진정 소급효도 인정을 했다. 그리고 25년 경과 시, 공소제기 후 25년 경과 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의제 공소시효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성폭력 특별법상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거, 이게 이제 이른바 도가니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초과를 해 놓으면은 성폭력 특별법, 그 다음에 아청법, 여기에서 보면은 미성년자는 성인이 됐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성인이 됐을 때부터, 그 다음에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 있으면 10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이런 특례 규정이 있고, 특히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최근에 그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유추 적용을 인정해요. 이게 유추 적용을 인정한 게 최초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추 적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유추 적용보다는 이제 준용한다, 준용한다라고 해서 최초로 준용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이 있으며 부칙에 소급 적용 여부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때는 중요한 게 일반 원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 준용을 해서 소급 적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가 나타났다까지 받으시고요. 기타 공소시효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그냥 뚝 이렇게 보면 돼요. 법정형, 병과형 선택형은 중한형, 가중강경, 형법은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 특별법, 뭐 폭처법 위반은 그 법이 정한 법정형,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되는데, 쭉 읽어보면 되는데, 사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사실은 죄가 달라져요. 그래도 특별법이 정한 형.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경한형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고, 교사 종범은 정범. 이 양벌 규정은 판례는 아니에요. 근데 양벌 규정은 형벌이 큰 종업원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통설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와 관련해서 상상적 경함, 전부 다 소송법상 일죄로 보고 불가분으로 보는데 딱 하나, 바로 공소시효만큼은 각 범죄 사실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러면 외우는 거예요.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 그 다음에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이 결정된다. 완제, 병기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범인의 외국도 피해에 관해서 최근에 판례가 좀 집적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관련해서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게 한정하지 않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이 얘기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특별 사정이 없으면 그냥 시효가 정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법을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 체류하다가, 그러니까 부정수표 단속법 때문에 밀항에서 도망갔다가 다른 걸로 잡혀서 징역 14년에 8년 이상을 복역하고 추방됐다. 이 사람은 위 수감 기간 동안 우리나라로 돌아오고자 함이 넉넉 잡아 인정된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고 실제 면속 판결한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다. 이 밀항 단속법 그 자체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됐다고 봤고요. 또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은 기본적으로 형법 공부할 때 인식과 의사가 전제가 돼야 돼요. 형사처벌 반을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즉 인식이 없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또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도망갔을 때뿐 아니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뿐 아니라 외국에서 범죄, 외국에서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도 정지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앞에 얘기했듯이 공소는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공범에게 안 맺히는데, 유일한 예외가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범에게는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 유무죄, 실체 판결할 것 없이 공범이 뭘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됐어도 그 부분에 공소시효 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범의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공범인지는 현재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법원. 예를 들면 과거 이미 확정된 다른 공범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공범이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법, 갑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여기는 공범 아니다 하면 그게 맞는 거고, 과거에는 공범이라고 안 했다가 해도 지금 공범이라면 그게 또 맞는 거고, 현재 법원. 자, 그 다음 공범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했다. 이것은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 이것은 공범 맞아요. 그래서 이 공범과 관련해서 우리는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까지 인정되면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범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범이 아니니까 공범이 아니죠. 그래서 진범에게는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네 번째, 공범의 해석은 이제 엄격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대향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향범.
대항법은 자기의 행위를 하는 거지 어떤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서 공소시효 적용이 공소시효 정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로 이 대항범 이제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아니고 정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소시효 이외에 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증인 적격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다 이건 공범 맞아요. 일반 공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 좀 공소시효의 해석론이 특이하다까지 정리해 두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소시효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 실행행위에 종료한 때, 범죄 종료시. 실행행위가 아니라 범죄가 종료시부터 진행합니다. 자,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 특별법은 특별법이 정한 형. 세 번째, 법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구개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은 한정되지 않고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요. 네 번째, 공소제기된 범죄 판결 확정 없이 25년 경과 시 완성으로 간주한다. 의제 공소시효죠. 다음 문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과 관할 위반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사실은 이 면소 판결이라든지 유무죄 실체 판결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문제가 안 돼요.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공소제기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무죄 면소 판결 이후에 공소기각과 관할 위반만을 법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가중감경하는 것은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 그래서 옳은 것.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앞에 금방 봤지요. 공범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세 번째,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법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구개해 있는 경우 구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구개에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대항범 관계에 있는 뇌물죄와 같은 대항범, 필요적 공범, 공소시효만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공소시효의 기준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 형법에 가중감경해야 될 경우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 본래의 법정형.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공소장 변경이죠. 완제변기라고 했잖아요. 완성 여부는 어떻게? 공소사실에 대한 완성 여부는 변경시가 아니라 완제변기, 공소제기시. 틀렸죠? 세 번째, 공익복무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최종의 복무이탈을 마칠 때. 이게 이제 이른바 병역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병역 문제에서는 헌재도 함부로 위헌 못해요. 위헌하면은 종북 헌재 재판관 나오고요. 그래서 웬만해서 예로 들면은 병역 컴플렉스에서 공익근무요원도 그렇고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은 8일 이상 복무이탈하면 근무이탈로 보는데 최종 이탈시로 보고 상업기능요원은 완전히 세됐죠. 그래서 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직무에 가지 않는 한 시효 진행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형법에 있어서 항명죄가 있어요. 항명죄
원래 이제 복무 이탈을 근무 이탈을 하게 되면 자진 신고를 해야 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항명죄인데, 이게 진술거부권 침해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부분은 항상 처벌받는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채무자갑은 채권자 A의 가압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2016년 12월 8일 허위 양도했다. A는 갑의 을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가압류 결정 정보원이 송달이 되었다. 이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 때로부터,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아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암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 민사상, 민법상 채권 양도는 양도의 대항력은 통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통지 시부터.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넘어가고 누가 주장해도 이제 내 거다 얘기할 수 있는 시기를 이 대항력이라고 하고, 채권 양도 통지 시기를 해서 양도 통지 시부터다. 그냥 기억해 놓고, 농지 전용행위가 농지에 대해서 외부적 형상을 수반하지 않거나 변경을 수반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효 진행돼요. 아예 아파트를 세웠다, 그러면 원상회복이 안 되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뭐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토지에 뭐 잡석을 깔았다, 농지에다가 가건물을 세웠다, 이것은 시효 진행이 안 돼요. 계속 불법 전용이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에게 미치지만 예외적으로 정지의 효과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중례자에 대한 것은 수뢰자에 대한 시효정조가 있다. 틀렸네.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중례수뢰가 대항범이고, 이 대항범은 공소시효에서만큼은 공범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니은 공소장이 변경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시 아니라 틀렸고, 공소시효 완성의 기준은 변경된 공소사죠. 완제 변기. 그래서 앞에 틀렸고요. 디귿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그럼 진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공범이 아니니까. 리을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또한 아청법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아청이 성년이 달한 때부터, 뭐 DNA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자, 다음. 법정 최고형 징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 14년 8년 이상 공소시효 진행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거의 벌금으로 끌날 건데 중국 밀항에다 잡혀가지고 14년 선고 확정돼가지고 8년간 짜장면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 한국 가서 김치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활 근거지가 되는 우리나라로 돌아오고자 했으면 넉넉 잡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면소 판결. 판사도 사람인 거예요. 참 웃기지 않냐. 그래서 면소 판결 해준 사안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해서 적절한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두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느냐?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최근 판례였죠. 자,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게 요구됩니다.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목적이 없는 한 웬만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그랬고요. 253조 3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구개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 외국에서 저지르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인식과사, 인식이 없다. 그러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양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공범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공범이라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범이라 할 수 없는데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는 이건 공범에 맞다 그랬어요.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뒤쪽은 맞지만 앞에는 이때는 공범 맞아요. 세 번째,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령이 공소 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령이 기준이다. 이 공소시효의 기준이다.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다. 아무튼 완제 변기. 네 번째,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법인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서 저지르고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참 많죠. 253조 3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옳지 않은 거. 입법 취지, 우리나라에서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했다. 입법 취지와 관련해서는 웬만해서는 틀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입법 취지는 거의 맞다.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은. 두 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유일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고, 세 번째, 법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인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고요. 네 번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문항이 있는 경우 인지를 못했으면 목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2개, 이상평과 1개를 과할 때 중한형, 형법 가중감경,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 형법이니까 벌금, 벌구, 과몰, 벌금 5년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들 실제 2515, 1075, 31 해가지고 막판에 가면 여기 벌 가운데 띄고 구, 과몰 벌금 5년. 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자, 공소시효에 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224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범죄 후 법률 개정에서 법정령이 가져오는 것은 형법 1조 2항, 가벼운 신법의 법정령. 2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개재행위만으로 범죄 행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 그때부터 시효 기산, 삭제된 시점이 종료시가 아니죠. 그래서 명예훼손죄, 명예를 훼손하면 그걸로 종료하니까 개재시부터. 자, 그 다음 공범 1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면 약식이 확정되고 회복 결정이 있었을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일단 4번 먼저 보면은 변호사법 위반죄 상상적 경합 개별적으로 본다. 상경을 개별적으로. 그래서 사기죄의 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3번과 관련해서 약식이 청구가 되고 약식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요. 정식재판 회복 청구가 있고 여기 이제 회복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식재판이 들어가서 이게 쭉 확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A는 정지, B, C, D 있는데 A, D는
약식이 청구돼서 확정이 된 시점, 이것은 공소제기하고 똑같아요. 정식이 회복 결정이 돼서 회복이 된 거, 이것은 정지가 돼요. 약식이 확정되고 정식 회복 청구, B는 정지가 안 되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 다음에 C가 문제인데, C는 정식 재판 회복 청구에서 회복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추해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지되지 않는다. BC 기간, 약식이 확정된 후 회복 결정이 있었던 시기, 이때는 정지되지 않는다가 판례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